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외부에서 온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나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한숨 쉬었을 때, 친구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쉽게도 요동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를 던져 넣은 듯 순식간에 일렁이고 금세 파문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어느새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기분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결국 하루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어제는 분명 괜찮았는데 오늘은 괜히 모든 게 서운하고 누군가의 한마디가 못 견디게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만 소란스러운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삶이 주는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보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도, 갑작스러운 실패 앞에서도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아마도 우리는 늘 내가 옳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서운해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초조함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해답을 줍니다.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 이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조언이야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인정, 결과, 운명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바람에도,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리고 휘청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태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출근길에 갑자기 차가 막히면 어떤 사람은 짜증부터 냅니다.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음악을 듣거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씁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가까운 지인이 의도치 않게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나를 향한 공격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상대방의 하루가 힘들어서 나온 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해석에 따라 그 순간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다.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너 자신이.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어떤 감정에 귀 기울일지, 어느 순간에 웃을지 혹은 화낼지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그 선택의 힘을 잊고 세상의 소음에 귀를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말과 시선 속에서 흔들립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것인가? 마음이 흔들리는 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은 내 것이니 네가 지켜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며 배운 삶의 증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순간마다 조용히 당신을 위로하는 이 문장을 떠올리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 때문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에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보다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민감해지곤 합니다. 아마도 살아온 만큼 쌓여온 기대와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써왔기에 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늘 이래야 한다는 기준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자라야 한다. 직장에서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나이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 이 기준들이 우리를 묶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음은 곧장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무심히 흘려버렸을 때, 자식이 내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동료나 후배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속으로 작게 무너지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밤을 마주할 때면 문득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모든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주방에 흘린 커피 한 방울로 시작된 불편한 하루, 길에서 마주친 무뚝뚝한 시선 하나가 마음에 스며들어 온종일 나를 괴롭힙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들이 점점 커져 결국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여린 걸까? 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부여한 생각에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한마디, 실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 작은 사건들에 우리는 무게를 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순간 에픽테토스의 조언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에서 상사가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받고 억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사의 말은 사실 그 사람의 상태, 그날의 기분, 혹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또한 친구가 내게 오래 연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의심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침묵은 그 사람의 사정과 삶의 속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결국 내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부의 사건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 위에 감정을 얹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물과 같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담느냐가 내 하루를, 그리고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자유는 더 이상 타인의 말에, 그 자유는 곧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평생을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단골 손님들의 기분을 살피고 계절마다 바뀌는 재료를 고민하고 언제나 맛과 친절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이웃 가게가 더 인기 있어지자 마음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맛있게 해야 하나? 서비스가 부족했나? 그렇게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님의 발길은 계절과 유행, 경제 상황, 수많은 외부 요소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손님 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식을
담담히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감정은 정말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단단한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 뿌리는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폭우에도 견디며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마음이 여러 번 흔들렸겠지만 그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기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의 마음 안에 고요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속삭입니다. 그 공간에서만 진짜 평화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에픽테토스는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3가지 경고를 던집니다. 이 경고들은 마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정표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경고를 무심히 흘려보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혹은 싫어할까? 이 끝없는 질문들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내 본래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어지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내 통제 밖에 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은 그들만의 문제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부터 이미 불행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 혹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무심코 흘린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기분, 피로 혹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 하루 전체를 맡기고 심지어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의 대가, 관계의 성과, 계획의 실현,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우리는 금세 좌절하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을 때, 내가 쏟은 정성만큼 사업이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부족해서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수많은 변수들의 산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 속에서의 성실함과 진심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결과를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결과는 그저 삶의 한 장면일 뿐이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지고 실패에도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외부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종종 작은 문제를 과장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크게 자책하고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을 며칠씩 곱씹습니다. 그렇게 커진 감정은 현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 그것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동호회 모임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 작은 사건들은 지나가야 할 바람인데 우리는 그것을 폭풍처럼 키워버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되물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내 평화를 흔들 만큼 중요한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삶을 훨씬 가벼이 살게 해줍니다. 이제 이 3가지 경고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경고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 흔들릴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할까? 이것이 내 진짜 목소리인가? 이렇게 자주 스스로를 돌아보면 점차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해결하려면 과정에 몰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릴 때 손님 수나 반응보다 그 순간 내 손끝에 담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꽃을 가꿀 때 꽃이 언제 피는지가 아니라 오늘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는 그 손길을 느끼는 것.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경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려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오늘 친구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내 감정과 상상, 추측을 더하지 말고 그저 사실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과정을 멈추고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느새 마음의 근육을 키우듯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삶에서 완벽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순간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에픽테토스가 전하고자 한 진정한 자유이자 평화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세 가지 경고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고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한 따뜻한 초대장과 같습니다. 삶의 소음 속에서도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결국 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한층 더 고요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흔들리고 상처받고 주저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단순히 감정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유를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비교하고 증명하려는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소란을 지나 고요한 내면을 찾으려는 힘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무심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의 성공담을 보고 괜히 마음이 쓰였던 날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자랑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한숨 쉬었던 적이 있죠.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이 오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멈출 줄 모르는 갈증과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오르면 내일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더 가지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 갈증은 끝이 없어서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네가 무엇을 얻든 그 자체가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이 곧 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사회적 지위가 혹은 주변의 칭찬이 자신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들이 결코 마음 깊은 곳의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인정도 사라진 조용한 새벽녘에 혼자 남아있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의 소리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림은 인간의 본능이며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흔들리는 날이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작은 일상 속에서 가능합니다. 저녁에 밥상을 차리면서 국을 한 숟갈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 단순한 확인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산책을 하며 하늘을 바라보세요.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매일 조금씩 다른 구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릅니다. 오늘은 무겁고 내일은 가볍고 모레는 다시 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고 결국 맑아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관찰하며 그 안에서 작게라도 고요를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너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때로 냉정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고 다만 내가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갈등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해,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 일터에서의 부당함. 하지만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공간, 바로 내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연습 속에서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마음은 유연하면서도 강해집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본능을 거스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본능을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아름답고 더 인간답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안의 흔들림을 그냥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평화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조금씩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이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머무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수많은 정보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외부 자극에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조용한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대신 세상의 소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아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내 호흡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한 줄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시선, 혹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숨결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은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임을 스스로에게 상기하세요. 또 가족과 식사할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탁 위에서 작은 말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서운한 말, 오해,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지기도 하죠. 그럴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고르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말은 지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흘러나온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따뜻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삶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오해,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금전적인 고민, 자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마다 무엇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무엇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인지를 분별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게라도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예전보다 덜 흔들리더군요.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말한 삶의 증언입니다.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나를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흔들린 만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하루 종일 들려왔던 수많은 말들,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문득 스쳐갑니다. 그때 이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의 생각 때문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철학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삶에 부딪히며 수없이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며 얻은 경험에서 나온 한마디입니다. 이 문장을 품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지고 세상에 더 담담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고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려 하지 말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에픽테토스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너의 평화는 내 안에 있다. 외부는 결코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괜찮았다. 그리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다시 중심을 찾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해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처럼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응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